민주당, 선관위, 공수처 등을 처벌하고 내란 세력과 반국가 세력을 일거에 척결할 것입니다. 애국 시민 여러분의 힘으로 탄핵 기강을 이끌어내고 우리가 승리할 것입니다. 애국 시민 여러분, 승리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탄핵 기강, 반국가 세력 직결, 부정선거 분명을 이루어낼 것입니다. 애국 시민의 힘으로 자유 대한민국 승리를 쟁취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구호 외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탄핵무효 선창하면 탄핵무효 따라서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탄핵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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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바로 이어서 개혁무새 좌파 설득하는 방법의 주제로 말씀을 해주실 유튜버 하세비 님이십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하세비, 하세비, 하세비. 자유를 사랑하는 부산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직 전교수 초등교사
도움이 안 됩니다. 문재인은 탈원전으로 국가 기반 산업을 무너뜨렸습니다. 좌파는 세뇌돼서 탈원전이 친환경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전국에 민둥산 만드는 중국산 태양광 타령하면서 자기가 논리적으로 반박한다고 착각합니다. 탈원전과 태양광 이야기는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세 번째, 조국 이야기도 도움이 안 됩니다. 조국 가족의 입시 비리는 경악할 일입니다. 하지만 좌파는 조국 가족이 피해자라고 세뇌되어 있습니다. 순명 여고 쌍둥이한테는 분노하면서 조민 입시 비리는 동정합니다. 개헌구세는 민주당이 정의롭고 서민을 위한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개국령 덕분에 전국의 2030 다 깨어났는데 아직도 그러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필이지면 백전백승입니다. 좌파가 민주당 탓하다고 잘못 알고 있으니까 그걸 먼저 깨주면 됩니다. 김정수는 대통령 특활비로 명품옷 패션쇼하고 옷까지 공개 안 했습니다. 부패한 썩은 데가 진동하는데 좌파들 이것도 모릅니다. 민주당은 기본소득 받으라고 합니다. 토지 공개령을 주장합니다. 국가는 땅 주인 할 테니까 전 국민은 소장공하고 평생 월세 내고 살라고 합니다. 공산당 아닙니까? 손해보는 이야기 해주십시오. 문재인이 부동산 폭등시킬 때 중국인은 대출 100%로 집 샀습니다. 자국민은 차별하는 외국도 정부입니다. 맞습니까? 좌파는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합니다. 역사에서 배워야 합니다. 미군 철수하면 바로 전쟁 납니다. 이건 공식입니다. 미군이 철수하자 북한이 남침해서 6.25가 터졌습니다. 베트남도 미군이 철수하자 전쟁이 났습니다. 1차 감사 아닙니다. 14차, 15차 감사 황연필! 내 말 듣고 있냐? 여러분, 나라가 잘 산다고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북베트남이 훨씬 가난했는데 전쟁을 이기고 공산당으로 통일했습니다. 통일하고 보니 남베트남에 간첩이 가득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도 간첩이 너무 많습니다. 좌파는 21세기에 간첩이 어딨냐고 합니다. 간첩이 20세기까지 활동하다가 2000년에 직사 들고 철수했겠습니까? 민주노총 간부들이 북한 간첩인 것이 법정에서 밝혀졌습니다. 좌파는 주한미군 방위비가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훨씬 많은 돈을 시민단체에 뿌립니다. 그 돈 다 세금입니다. 주한미군 방위비가 1년에 1조 5천억입니다. 그런데 박원순이 시민단체에 갖다 바친 서울시민 세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11조입니다. 시민단체가 초등학교에 와서 인권교육한답시고 세뇌하고 개같은 세금을 받아갑니다. 민주당은 권력을 남용하고 서민을 때려잡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합니다. 민주당이 자유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고 중국 강점기 만드는 외국도 정당이라는 것을 알려드립시오. 여러분, 개헌구세 좌파한테는 강점 건드리는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전 국민을 분노하고 슬프게 했던 저희 사건! 문재인은 이명화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교환, 반품하라고 했습니다.
있습니다. 하지만 감정 선동에는 감정 선동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정리해보겠습니다. 첫째, 빨갱이, 중국장파, 탈원전, 조국 가족 비리 이야기는 도움이 안 됩니다. 둘째, 민주당이 부패했다. 간첩법 개정 반대해서 우리나라 기업을 중국에 팔아 넘긴다. 중산층 다 죽인다. 알려주십시오. 셋째, 반미하고 미군 철수하면 전쟁이 난다고 알려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중요한 이야기 아니어도 되니까 감정 건드리는 이야기를 하십시오. 민주당에게 세뇌된 좌파들이 가짜 민주화 세력에게 배신감을 느끼도록 해야 합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저는 12월에 인스타에서 탄핵 반대 외쳤다가 1000명 넘게 언팔하고 욕을 바가지로 먹었습니다. 코앞에서 극우 할머니 소리까지 들었습니다.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면 극우라고 합니다. 극우 명단 불러드립니다. 도널드 트럼프, 일론 머스크, 전한길, 선생님! 썩어 빠진 언론은 상식적인 사람들에게 극우라고 합니다. 맞습니까? 1960년 4.19 혁명 때 서울 수소국민학교 어린이들까지 시위했습니다. 6학년 전한승 학생이 어린이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2025년 자유대한민국에서 부정선거에 생각한다면 65년 전 13살 어린이가 크고 정의롭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생각한다면 죽기 전에 후회할 것입니다. 내가 그때 뭐가 좋았다고 그깟 남들 눈치가 뭐라고 조용히 믿었으니까 기업하는 분들 불매운동이 무서워서 지속하시니까 까딱하면 공산당한테 사유재산 다 뺏기는 날이 올 겁니다. 대한민국 공통되기 중점입니다. 공통은 사람들이 가족 이민을 가니까 이민도 쉽게 갈 수 없도록 법을 바꿔버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개국령을 자유 대한민국에게 이루어진 마지막 기회입니다. 자유 민주주의를 위하여 싸우시겠습니까? 그래도 개혁은 아니라고 하는 사람 앞에서 침묵하지 마십시오. 그
주십시오. 구독해 주십시오. 그리고 영상을 널리 전파해 주십시오. 끝까지 함께 해주신 하세님께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강사님의 소개가 있겠습니다. 전 국정원 국가정보대학원 교수, 현 국민의힘 중앙연수원 교수님으로 재직 중입니다. 이희천 교수님입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희천! 박수님! 이희천! 이희천!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산 시민 여러분. 저는 국정원 교수를 역임했던 이희천입니다. 저는 전국 세계에서 그동안의 국정원 직원들과 군인들 그리고 국민들에게 가르쳤던 안보 강사입니다. 지금 현재 대통령 탄핵 사건과 관련해서 제가 생각하고 있던 정세 분석과 해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실 거죠? 저는 이번에 책을 하나 냈습니다. 제목은 대통령 탄핵과 체제전쟁이라는 이름입니다. 근데 그 내용 중에 한 대목을 읽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태는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릴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은 하나의 정치 사건이 아니고 국가 대면역의 서곡이다.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려는 것은 윤 대통령 개인을 탄핵하는 것이 아니다. 윤석열을 지지하는 자유민주주의 세력을 탄핵하는 것이고 이는 곧 대한민국을 탄핵하는 것이다. 반대로 대한민국 세력이 승리한다면 1987년 이후 대한민국의 진지를 장악하고 대한민국을 파괴해왔던 종북 반대한민국 세력이 드디어 종말을 구하게 될 것이다. 누가 승리할 것인가? 윤석열이냐 이재명이냐? 자유민주주의냐 공산주의냐? 대한민국 세력이냐 반대한민국 세력이냐? 한일 자유진영이냐 북중로 공산진영이냐? 자유통일이냐 적화통일이냐? 그 선택은 대통령 탄핵 사태로 결말이 날 것입니다. 대한민국 앞에 운명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썼습니다. 지금 이 문장이 바로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 앞에 놓여져 있는 냉엄한 진실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내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누구와 누구 사이의 내전이냐? 이재명과 윤석열 간의 정치 갈등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대한민국 속에 오랫동안 확장해왔던 공산 세력에 대해 그간 무심했던 자유민주주의 세력이 저항하는 형태의 내전입니다. 만약 이번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된다면 결국은 대한민국이 공산화의 대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이 될 것입니다. 정말로 비극적인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1948년 8월 15일 건국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종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 탄핵은 대한민국의 공산화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세계 6위의 경제대국 대한민국이 한미동맹을 중심으로 하는 자유민주주의 진영에서 이탈해서 북중러 공산 진영으로 옮겨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세계 질서가 바뀔 것입니다. 정말로 비극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은 우리 앞에 다가오는 체제 선택의 결과를 깊이 고민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결심해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킬 것인지 아니면 김정은 체제와 중국 시진핑
군인 체제로 들어가는 것을 방치할 것인지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대목에서 구호를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꼭 기억해야 될 그 내용입니다. 지금 자유민주주의냐 공산주의냐 이 대결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유민주주의 예스 하면 여러분들은 공산주의 노라고 답해 주십시오. 자유민주주의 예스, 공산주의 노, 한미일 예스 하면 북중도 노라고 하십시오. 한미일 예스, 북중도 노. 좋습니다. 지금 바로 그 대결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공산 세력과 반공 세력 간의 사상 전쟁, 체제 전쟁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이 체제 전쟁은 이 땅에서 공산주의가 들어온 1918년 이래 지속된 전쟁입니다. 우리는 이미 1950년 6월 25일 북한 공산 세력으로부터 남침을 받아 치열한 피를 흘리는 체제 전쟁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1980년대 대학가에서 일어난 종북 주사파들이 점점 세력을 키워 40년이 지난 지금 그들이 국회를 장악하고 대통령을 끌어내리고 공산 정권을 만들려는 마지막 순간에 직면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내전은 제2의 6.25 전쟁, 제2의 한국전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언제 이 내전이 종식될까요? 자유민주주의를 좋아하는 우리 국민들의 다수가 진보 민주로 위장한 공산 세력의 실체를 깨닫고 이들을 단호하게 배격하는 행동을 할 때입니다. 맞습니다. 아무리 공산주의 세력의 위협을 깨닫고 있어도 행동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맞습니다. 희생을 각오한 행동을 할 때 비로소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지켜질 수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처럼 말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는 것은 어느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미국이 대신해 줘야 않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켜야 합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주권자인 국민의 피와 땀 그리고 희생을 먹고 자랍니다. 그래서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공짜가 없다라는 금언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국민들 모르는 사이에 어떤 일이 어떻게 국민들 모르는 사이에 공산 세력이 이토록 모든 진지를 장악했을까요? 1990년 전후 폴란드, 동독, 소련 등 동유럽 공산국가들이 무너지자 많은 사람들은 공산주의가 사라졌다고 생각하면서 샴페인을 너무 일찍 터뜨렸습니다. 공산국가가 무너진 것을 공산주의 사상이 사라진 것으로 착각했기 때문입니다. 공산주의 사상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맞습니다. 더 교묘한 형태로 위장하여 우리 앞에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진보 세력, 민주 세력이라고 위장하고 평화, 통일, 인권, 복지 등으로 나팔을 불었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이제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이 나는 공산주의자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진보주의자다, 나는 민주주의자다, 나는 인권 운동가다, 이렇게 양의 탈을 쓰고 다닌다는 사실을 이제